요즘 날씨가 공기가 계속 깨끗하지 않아서 조금 그렇던데 여러분들은 건강해서 괜찮죠? 우리는 기관지염도 있고 몸이 호흡기 쪽으로 안 좋은 사람들은 공기가 안 좋으면 많이 우울하죠. 자, 그래도 오늘 우리 또 행복한 마음으로 공부할게요. 자, 이 수업은 결국 이제 자격증을 합격하는 이제 그 목표로 수업을 하는데 이게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좀 좁은 시야로 보지 말고 어차피 거의 뭐 다 암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실제 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이걸 들으면은 바로바로 이해가 될 텐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서 거의 암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암기해봐야 어차피 또 뒤에 가면 또 잊어버리고 할 텐데 큰 틀에서 이해하고 또 나중에 또 암기를 할 때 집중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뭐 어떤 부분을 어떻게 또 암기를 해야 될지 그런 좀 넓은 범위에서 숲을 보면서 이렇게 듣도록 그래 하세요. 당장 또 좁은 부분에서 막 그냥 암기하고 그래봐야 어차피 또 잊어버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런 쪽으로 또 나도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하려고 할게요. 이번 이 시판전 인허가 이쪽 부분이 사실상 제일 중요해요. 어쩌면은 뭐 다 중요하지만 오늘 뭐 내일 이런 정도 이제 지나면서 실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문서 뭐라고 하지 갑자기 생각 안 나는 옛날에 기시법이라고 부른 거 지난주에 배웠는데 갑자기 허가 문서라고 하나 그 문서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만들고 뭐 그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가고 또 어떤 시험들을 해야 되고 그게 곧 배우게 돼요.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고 이 첫 번째 이 시판전 인허가 법규 같은 거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단계 밟아서 이렇게 지금 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 넓게 가지세요. 이걸 뭐 너무 좁게 이래 보면은 그 얘기 첫 시간에 했잖아요. 재학생들이 시험 치면은 다 떨어진다고. 그래서 조금 넓게 오늘 지난 시간에 못한 이제 못 푼 문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하고 오늘은 또 특히 오늘 배울 거는 어찌 보면 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건데 조금 넓은 시야를 가져야만이 여러분들이 이게 나는 이제 20여 년간 쭉 해오면서 전체적인 이런 거를 아니까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바로바로 아마 안 와닿을 거예요. 그런 허가를 실제로 신청해서 받아보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뭐 기관들 오늘 뭐 이런 정부들이 조직들이 막 시약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얽혀 있고 이게 암기만 해서는 사실 조금 이해하기 오늘 배울 건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워 본들도 잊어버리는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이해하도록 그래 하고요. 자, 우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기기 법에 근거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오늘도 많이 이제 배울 건 이제 고시 그죠? 의료기기 맨 위에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그다음 대통령령, 국무총리, 부령 뭐 이렇게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식약처, 훈령, 뭐 예규, 고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입법을 하고 입법 절차가 어떻게 되고 어떤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그런 걸 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데 오늘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문제를 간단하게 좀 풀어볼게요. 풀고 그 다음에 오늘 뒤에 배울 부분부터는 이제 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좀 연결 공유하는 시간을 잠깐 주세요.
자, 우리 장성희 학생이 문제 보이면은 거기 한번 끄덕끄덕 해주세요. 거기 보여요? 네. 자, 다음 보기는 대통령령 입법 절차, 법률 아래 대통령령 그 절차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밑에 지난번에 했죠. 행정 각 부처에서 심사 의뢰를 하면은 이제 법제처에서 국무회의 상정하고 국무위원들이 회의해가지고 대통령 서명해서 법제처 통해서 행안부 통해서 공포한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맨 먼저 이제 심사 의뢰를 해야 되겠죠. 미엄 그 다음에 미엄 다음에 뭐예요? 국무회의 상정 니은 상정하고 그다음에 국무위원들 이제 회의하고 미엄 니은 기각 공포 대통령 서명 그다음에 공포 이렇게 되죠. 2번 다음 민원 처리 그 법에 대해서도 잠깐 글이 좀 잘려버렸네. 내가 석회는 좀 잘못해서 여기는 국민 편의를 정진하기 위한 여기는 규정 민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때 이야기했죠. 개인이 되든 회사에서 이렇게 민원을 신청을 하면은 기관에서 식약처에서 우리 민원을 들어주는 그렇지만 각 업체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막 고소 고발을 하게 되고 이걸 악용하기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을 밑에 먼저 한번 볼까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란 해가지고 여기 1번에 민원을 1회 방문 당일내 처리하여 신속한 처리와 국민 편의를 정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니까 당일 처리하는 게 아니고 민원 이걸 내면은 우리도 그 이야기 했죠. 뭐 지휘 관련해서도 민원 내고 이렇게 변호사 통해서 로펌 통해서도 하고 그러면 얘네들은 그 또 처리 자기들 이제 여러 가지 그거 내용에 따라서 이제 규제 여러 종류에 따라 처리 기관들이 있죠. 심지어는 법제처에 법률 자문 받아가 거기 답변을 우리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또 뭐 민원 이게 신청이 들어오면 오는 자체에서 공무원들은 시각처 공무원들은 벌써 빨리빨리 처리 안 해주면은 인사에서 인사고과에서 점수가 마이너스 된다. 그리고 빨리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도 이제 경쟁업체에서 신고를 해서 그것도 민원이에요. 민원 신고를 해가지고 저쪽 업체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래 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했다라고 알려도 줘야 돼요. 그런 민원 처리 법이 원래는 이제 우리를 이제 도와주는 개념이지만 실제로 악용이 되기도 하고 이런 민원 처리법은 당일 처리되는 건 아니에요. 민원처리법에서는 민원처리 계산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민원처리법은 민원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법률이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질의 민원을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원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민원처리법 밑에 내용하고 겹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것은 1번이죠. 그 다음에 의료기기법, 우리가 이제 의료기기법 이전에 약사법에서 이 의료기기가 아니고 의료용구로 명칭을 이제 명칭이 의료용구로 해서 이제 관리를 이렇게 받았었는데 그게 2004년도인가요? 그렇게 이제 2003년도에서 2004년도에 고시 이제 1년 동안 그 기간 거쳐서 의료기기법이 이제 제정이 된 거죠. 제정이 됐는데 그 이전에는 의료기기법 이전에 약사법의 관리를 받았을 때는 의료기기로 명칭이 안 되고 그때는 의료용구로 그다음에 인체 또는 동물의 질병 진단 치유 처치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동물의 구조기능, 그러니까 동물 쪽에도 사용하는 기구, 기계 장치도 해당된다. 그다음에 인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 등의 4등급으로
이것도 따라서 네 등급으로 분류되었다는데 그때는 의료기기법 제정 이전에는 세 등급으로 분류되었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네 개로 분류가 됐죠. 그래서 맞는 게 옳은 것은 니은, 디귿. 1번 기업 비율은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의료기기법 제정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료기기법의 내용이 뭐 어떤 거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때 했는데 이거는 것도 결국은 다 외워야 되는 거죠. 빨리 한번 했던 거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등급 분류, 4등급 체계로 변경, 3등급에서 4등급, 수입업 허가제도 신규 도입, 제조업 GMP 제도 도입, 수리업 신고제도 신규 도입, 임대업 신고제도 신규 도입, 관리자 제도 폐지, 재심사 제도 신규 도입, 재평가 제도 신규 도입,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 제도 신규 도입, 기술문서 용어 도입, 유형군 유형군은 기존에 39개 품목군을 6개 유형군으로 신규 도입한 이렇게. 그래서 제조업 허가는 제조업에 대한 허가는 이미 약사법에서 있었어요. 왜 의료기기 만들어서 팔려면은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는 그 이전에도 당연히 받았었어야 됐죠. 근데 수입하는 사람들은 어 그지 수입법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입법 허가 제도가 이게 신규 도입됐었어요. 그 이전에는 수입하는 사람들은 이런 허가 제도가 이제 없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제조 쪽에는 이제 GMP가 도입이 된 거예요. GMP는 되게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이제 괴롭히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 거는 제조 허가 제도는 이미 약사부에서도 이미 있었었죠. 다음 의료기기법 개정 이게 이제 문제가 어려운 거죠. 사항 난이도. 개정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사실 나도 이런 뭐 개정된 그 내용들은 다 알아도 이게 순서 몇 년도에 뭐가 된 거는 이거 사실 기억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뭐 대충 흐름대로 이렇게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은 2014년도에 품질 책임자 지정 옛날에는 그 이전에는 뭐 품질 책임자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결국은 의료기기법 제정되면서 이제 품질에 대한 걸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먼저 도입이 됐죠. 의무지정제도. 그다음 2015년도 비임상 시험 실시 기간 지정 및 시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그다음 16년도에 의료기기 표준 코드 정의, 2018년도 의료기기 정의에 대한 소프트웨어, 그 팍스 시스템 같은 것도 이제 이런 것도 의료기기 허가를 받는 그런 것도 이야기했잖아요. 그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의료기기 이게 이제 제정하고 난 다음에 개정 내용들 뭐 여러 페이지에 거쳐서 내용이 길게 나와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임박해서 시험 치기 전에 이렇게 달달달달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은 했던 것들 중에 지난번 이 정도로 문제 하고요. 다시 오늘 이제 내용을 좀 진도를 쭉쭉 나가도록 할게요. 잠깐만.
페이지 52페이지. 자, 여기서부터 배울 차례죠. 요 앞에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보다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의료기기법은 국민의 건강권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법으로서 실체법이다. 정부와 공공단체가 주체가 되며 그 관계가 비대등하다는 측면과 의료기기 행정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을 실현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의료기기법은 공법에 해당한다. 의료기기법은 국내에서 의료기기에 관한 사항들이 원활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내법이기도 하다. 따라서 의료기기법은 국내 공법이며 실체적인 행정법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이 법령 체계가 맨 위에 이제 헌법, 그 다음에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렇게 이제 입법 하는 것, 절차 같은 것도 지난 시간에 했었죠. 요걸 요약해서 보여주는 게 위기체계 의료기기법이 맨 위에 이것도 이제 늘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국민 헌법에서는 이제 국민보건권 36조 제3항 앞에 이야기했던 보면은 뭐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을 뭐 실현한다, 뭐 이런 이제 헌법 이념 이제 이런 내용이 헌법에 국민 보건권이 있고 실제로 이제 의료기기법이 이제 맨 그 법률에 이렇게 정해져 있고 의료기기법 이거를 이제 법령에 대한 이제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행정입법, 그러니까 대통령 총리령, 부령 이런 거. 그래서 대통령령에서는 의료기기법 시행령, 그리고 이제 부령, 그러니까 총리령 이쪽에서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실제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은 총리령, 하고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 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은 이제 보건복지부 부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고시, 훈령, 예규는 이제 식약처, 고시, 복지부, 보건복지부 고시 이게 또 우리 쪽은 아니지만 이제 이 의료기기법 안에는 실제로 뭐 화장품, 제약, 건강보조식품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니까 또 뭐 동물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도 있고, 근데 우리는 거의 다 이제 식약처 고시가 제일 중요한데 오늘 식약처 고시를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볼 거예요. 규제 대상은 누구냐? 첫째는 이걸 다루는 사람들이겠죠. 제조업자, 수입업자, 수리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제품, 의료기기, 제품 자체에 대한 규제, 그리고 사람과 물품에 대한 규제를 하는 거죠. 이 의료기기법을 통해서. 그래서 의료기기법의 이제 정의는 지난번에 여기 했던 거 한번 더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의료기기법 정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이 실제로 과정마다 다 그냥 관여를 하고 규제를 하는 거예요. 연구 개발 과정뿐만 아니라 뭐 품질, 안전성 이런 평가하는 거에 또 뭐 품질 관리하는 것, 또 판매하는 그 유통 후에 어떤 그런 것까지도 다 의료기기법으로 괴롭히는. 자, 의료기기법은 제8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앞에 보면
8장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의료기기법이 제 1장은 총칙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내용 다 읽기는 시간 걸려서 안 되고요.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의료기기법이 본문 제 8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 법령이 이제 체계적으로 잘 시행되도록 행정기법을 해서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은 의료 기기법에 대한 정의와 이런 기본 이런 것들은 법률, 의료기기 법률에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그다음에 이제 그걸 잘 집행하도록 하기 위한 대통령령 이제 혹은 시행령 여기에서는 의료기기위원회 업무의 위임 이런 이 내용 이런 것들 시험에 늘 나오는 것. 그다음에 총리령, 시행규칙, 제출 서류 및 기술적인 사항과 서식 이런 거는 이제 총리령, 시행규칙에 정의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령 규칙, 리베이트형 범위 등 이런 것들이 각 이렇게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규칙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훈령, 예규, 고시 해서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가운데서도 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고시, 훈령, 예규되죠. 맨 위에 식약처 고시, 그다음에 식약처 훈령, 식약처 예규, 보건복지부 고시, 보건복지 훈령. 자, 우리는 근데 주로 이제 해야 되는 내용들이 다 여기에요. 식약처 고시, 식약처 고시 이게 몇 가지 하면은 32가지네요. 32가지. 요거는 좀 제목만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이해되는 내용들인데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할게요. 자, 32가지. 맨 첫 번째부터 쭉 이제 다 중요한 것들이죠. 자, 시험에 늘 또 이쪽에 다 나와요. 계속. 품목 및 이제 의료기기 품목 및 이제 품목별 등급에 관해서 이게 나타내는 게 이쪽 고시 가운데 첫 번째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주로 제목에서 그 내용이 대체로 뒤에 쪽으로 가면 다 이해가 다 돼요. 내용들을 쭉 한번 보고 여기서 이제 기구, 기계, 의료용품, 치과 재료, 체외 진단용 시약 이렇게 4개의 대분류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이 등급 분류의 기준은 의료기기 사용 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4개로 하고 이제 심의위원회 거쳐서 이렇게 분류를 그다음에 자, 이것도 잘 보세요. 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조, 수입, 의료기기의 허가, 인정, 신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 검사 필정, 발행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여기서 이제 뒤에 보면 또 문제로 그런 게 있는데 검사 필정이라는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법이 이제 바뀐 거 우리는 이제 사업을 하면서 그걸 다 겪었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 그 처음에는 안 그랬었는데 특히 모든 의료기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차츰 처음부터 이렇게 일부 정해놓고 확장을 했는데 지금은 아마 거의 모든 의료기기가 그럴 거예요. 처음에 이걸 할 때 우리가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죠. 우리도 팔아놓은 제품을 가지고 이제 중고 병원에서 이제 중고 업자들이 그걸 사서 또 다른 병원에 팔아먹고 하는 이제 중고 시장도 제법 크거든요. 보통 개원할 때 중고 장비를 많이 사요. 병원들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또 뭐 잘 될지 못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좀 소규모로 하는 병원들은 또 중고 장비를 많이 사는데 중고 장비는 반드시 처음에는 이제 방사선 장비부터 그랬었어요. 이거를 회사에서 이 물건이 괜찮다 새로 이제 뭐 다 검사 다 받고 오케이 이런 검사 필증을 해준 거를 가지고 이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중고 시장에 이제 그 부분들이 다 본사에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검사 필 해주면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을 걸 생각이 돼. 처음에 조금 그러더니만 뭐 시간 지나니까 그것도 뭐 다 유야무야 되면서 거의 돈을 중고시장은 산 걸 이렇게 살려고 유통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뭐 유통업자도 먹어야 되고 또 뭐 본사에 또 다시 검사 받는 필증 받는데 그것도 돈 주고 뭐 그렇게 하니까 중고 가격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실제로 뭐 검사해주고 해봐도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모든 허가, 신고, 심사에 관한 모든 이런 거를 다루는 이런 고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GMP,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이 GMP 관련되는 이거는 아예 우리가 또 새로 교재를 해가지고 배우잖아요. 이 부분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규격, 기준 규격이라는 거는 이게 시험을 이제 의료기기를 개발해서 허가를 받으려면은 이제 이걸 어떻게 무슨 시험을 해야 되고 그런 거가 이제 제품별로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규격에 따라서 시험을 하고 한다는 게 그래서 공통 기준 규격과 이제 개별 기준 규격, 공통 기준 규격은 말 그대로 이제 모든 그에 대한 전기 기계적 이제 이런 세이프티에 대해서 공통 기준 규격, 또 전자파 세이프티에 대한 공통 기준 규격, 또 몸에 접촉되는 부분, 생물학적인 세이프티에 대한 공통 기준 규격 이런 것들은 이제 의료기기 전체에 대해서 이제 물론 뭐 몸에 접촉하는 부위가 없으면 이런 거 할 필요 없지만 시스템으로 전기 파트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전기 기계적 이런 것들 전자파 이런 것들을 다 공통으로 해야 되는 이런 규격이 있는 거죠. 이걸 따라 가지고 이게 이제 고시가 다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개별 각 제품별로 이런 제품은 뭐 엑스레이는 뭐 MRI는 이런 이제 공통 기준 이거 말고 또 이제 또 개별로 이제 또 이렇게 기준들이 또 다 있어요. 그런 규격들을 이렇게 이제 정한 이런 고시가 있고 밑에 이런 것들도 내용 다 읽어봐야 돼요. 여기서 뭐 다 다룰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큰 틀에서 못 들어갔어요. 세부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세하게 다 읽어봐야 돼요. 이런 부분 다 시험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전자파 앞에 이야기했듯이 여기 기준 규격 가운데에서도 이제 공통 기준 규격 또 개별 기준 규격 중에 공통 기준 규격에서도 또 전자파에 대한 부분 또 이거 바이오 컴패티빌리티에 대한 부분 또 이런 이건 또 뭐지 안전 앞에 그러면 메리, 전기 기계적 안전, 그 다음에 전자파, 그 다음에 생물학적 안전, 이런 규격이 별도로 또 고시로 다 따로따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안전에 대한 공통 기기가 아니고 안정성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어떻게, 시험에 관한 기준, 이런 것도 다,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 및 부작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안전성 정보 관리에 대한 규정, 이런 것도, 예를 들면은 이게 뭐 이상한 중대한 이상 사례 뭐 이런 걸 시험하고 관계되는 게 아니라 안정성 정보에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것도 고시가 있고 그다음에 물건 뭐 또 우리가 제조하고 또 수입하고 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또 다 하도록 얘네들이 고시를 다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들도 다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광고 사전 심의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이것도 하다 보니까 피곤하더라고요. 이거 의협신문이나 이런
그런데 광고 하나 내려고 해도 처음에는 지금은 사실 이제는 어협 좀 정리가 돼서 어협신문에 전문가들이 보는 신문에는 광고 낼 때 심의를 안 받아요. 일반 이제 우리도 이제 이런 일간지, 그런 조선일보 이런 데서 가정용 제품들 내가 광고도 내보고 했는데 그런 거는 다 일간지 이런 데서는 내는 거는 심의를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홈페이지 있잖아요. 자기 회사 홈페이지에 내는 거 이런 것도 다 국내에 또 카탈로그 뭐 이런 것들도 다 되게 까다로워요. 다 그런 것도 그러면은 뭐 전부 다 빼요. 그래서 좀 과대 광고가 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엄격하게 규정을 다 정해요. 전부 이거나 여기기법은 너무 피곤하게 하는.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전부 꼼꼼하게 다 보고 그 변호사들이 범위 내에서 모든 걸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고시 이런 거 내용을 전부 다 내용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그 안에서 이게 변호사들이 뭐 각각 자기 이제 분야들이 다 있잖아요. 뭐 민사 소송 전문, 뭐 형사 소송 전문뿐만 아니라 뭐 온갖 그런 세부적으로 나눠지는 그 법률을 자기가 다 이해해야 되듯이 여러분들도 이런 모든 고시 안에 있는 규정 내용 사항들을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재평가에 재심사에 대한 이런 규정들도 다 고시 되어 있죠. 그다음에 임상시험 계획, 그 임상시험 기본 문서 관리, 그러니까 임상시험 이런 것도 이제 연구 임상이 있고 허가를 받기 위한 또 이제 이게 허가 임상이 또 있어요. 이런 임상들은 뒤에 또 나오지만 임상시험 기관에서 같이 이렇게 또 해서 하는데 거기서 임상시험 기관에서 신청해가지고 하는 또 그런 임상도 있는 거 하면은 또 우리 의료기기 업체에서 또 하는 것들 또 그쪽 임상시험 기관이랑 같이 해서 하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임상시험 기관 시험에 관한 것들도 다 고시에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추적, 지난 시간에 좀 얘기했죠. 제품 팔아놓고 이제 추적해야 되는 거. 예를 들면 뭐 인공 유방 같은 뭐 이런 것들, 몸속에 들어가는 이런 뭐 그런 것들 대상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추적 관리 대상 이런 거에 대한 것이, 그 다음에 표기, 표시 이거 이제 각 제품별로 이것도 엄격하게 봐요. 제품별로 포장지에 또 제품에 어떠한 식의 이제 표시를 하도록 그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제품의 표기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위탁, 인정, 신고 요거 조금 읽어볼게요. 의료기 제조, 수입 의료기기의 인정, 신고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기 인정 등 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다. 제조, 수입, 품목유별, 품목 및 품목별 인정 대상 의료기기는 위해도가 낮은 2등급 의료기기로 규정하면서 의약품 또는 의약 외품과 조합되거나 복합 구성된 의료기기, 식약처장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한 중분류 품목 중 유헬서 케어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제29조에 따른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 중 상시 착용 호흡 감시기,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체에 생물학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일 착용하는 못하네. 콘택트 렌즈, 매일 착용 소프트 콘택트 렌즈, 오타가 아니네. 하드 콘택트 렌즈. 이거는 매일 착용하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 하드 콘택트 렌즈. 그리고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 평가 통합 운영 대상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 그다음에 의료기 기술 문서 심사기관, 오늘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심사기관 및 운영, 여러 심사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심사기관들을 어떻게 지정하고 뭐 어떻게 운영하고 그런 거에 대한 규정들. 그다음에 또 임상시험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지정하고 운영하는지에 대한 규정. 그다음에 이제 또 여기 허가, 신의료 기술 평가, 또 통합 운영에 관한 규정. 또 수입 요건 확인 면제에 관한 규정, 또 통합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또 표준 코드,
그에 대한 표시및 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 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 시행에 관한 규정, 의료 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 운영에 관한 규정,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비임상 시험 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 검사기관 평가, 시험기관 또 검사기관 자기들이 지정해 놓은 여기에 대해서 또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규정도 있고, 그다음에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 검사 수수료에 관한 이런 규정까지도 다 고시를 해서 마지막으로 희소 또 긴급 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 이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하는 진단 키트 같은 경우 FDA 승인 받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덕을 많이 봤죠. 뭐 시젠이나 많은 업체들이 그냥 FDA에서 이런 긴급 도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일주일 만에 그냥 허가해줘 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는 요번에 그런 수혜를 많이 받았는데 필요하면은 우리가 급하게 허가 없이 수입 허가 이런 거 말고 뭐 급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은 고시를 다 해놨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여러분들이 시험 치기 전에는 이제 깊게 자세하게 다 암기를 해야 되는 거고, 자, 지금부터는 조금 더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더 넓은 범위로 이게 좀 설명을 강조를 해서 좀 넓게 해주기는 해줄 거예요. 너무 디테일한 부분을 이 시간에 암기를 하려고는 하지 말고요. 뭐 암기한다고 암기해지는 것도 아니고 해본들 다 잊어버리니까. 자, 식약처라는 데가 이게 많이 개편이 됐어요. 이 조직들이 뭐 보건복지부 쪽에 있는 뭐 산하에 그게 또 이쪽이랑 통폐합이 되기도 하고 하면서 지금은 이제 다 정리가 다 됐는데 우리도 하다가 나중에 막 중간에 바뀌어서 막 좀 헷갈리고 많이 그랬었어요. 일단 식약처 여기 뭐 요거 먼저 읽고 여기 그림을 볼게요. 7개의 7개의 국이 있어요. 국장, 각국의 국장, 그죠? 소비자 위에 예방국, 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주로 보니까 식품 뭐 이런 거죠. 식품 소비안전국, 의약품 안전국, 바이오 생약국, 의료기기 안전국. 우리는 이 7개 국 중에 의료기기 안전국 여기에 속해요. 그럼 이제 기획조정관실이 하나가 일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약처 조직은 7개 국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속 기관으로는 이제 먼저 요거부터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여기에 여러분들이 또 해당이 많이 되는데 원래는 식약처의 안에 있는 업무를 일로 지금 많이 옮겼어요. 그리고 이쪽이 원래 식약처 소속이 아닌 일로 식약처 소속으로 빼가지고 식약처 소속을 하고 심사 쪽은 이쪽으로 다 많이 집어넣었어요. 나중에 또 계속 볼 텐데. 그래서 이게 전체 이제 맨 위에는 식약처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식약처에 7개 국이 있고 소속 기관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제 별도의 이런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이 있어요. 그리고 6개 지방청, 서울, 부산, 경기도, 인천, 대구, 광주, 대전에서 6개 지방청이 있어요. GMP는 여기에 해당이 돼요. 주로 이제 관리를 받는 이게 물론 이제 뒤에 가서 심사기관이나 이거는 아니지만 팔아놓고 나면 뒤에 후속 관리들이 업무들이 그 식약처는 제일 중요한 거하고 밑으로 업무 내려갈수록 이렇게 밑으로 일들을 다 뿌려주는 건데 식약처에서 뭐 이게 뭐 관리를 하는데 지방에 있는 거기를 뭐 가서 수고를 해가지고 그게 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각 지방청에서 하도록 이렇게 조직이 식약처에 7개 국이 있고 그 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라는 별도의 식약처 소속인데 여기에 여러분들 심사 관련 업무들이 주로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관리 업무들이 또 각 지방별로 불편하니까 각 지방별로 이렇게 6개. 그 다음에 우리랑은 관계없어요. 17개 수입 식품검사소, 뭐 중국에서 김치에서부터 뭐 온갖 것들을 뭐 수입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이런 거 관련되는. 그래서 이 식약처가 사실 우리가 이제 생명, 먹거리 뭐 이런 거하고 관계되다 보니까 이제 엄청 사실 까다롭게 하기는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이제 의료기기는 이쪽 식약처에서 보면 되게 작은 분야예요. 우리는 뭐 엄청 의료기기만 하니까 의료기기가 다인 것 같지만 여기 한번 볼까요? 소관 법률 한번 볼게요. 보면은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전부 보면 식품, 건강기능식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약사, 마약, 화장품, 여기 한쪽에 의료기기법이에요. 동물실험, 실험동물 법률, 이제 하여튼 이렇게 대충 보듯이 식약처라는 데가 그래서 보면 식약처장이 의료기기 쪽 관련되는 사람이 식약처장을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보면은 이제 약, 식품 이런 쪽으로 이제 하는 사람들이 식약처장 아니면 아예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식약처장을 하죠. 식약처의 이제 의료기기는 대단히 좀 작은 포션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앞에 자 식약처의 7개 국 가운데 자 의료기기 안전국 우리가 해당이 되는 자 여기 자 의료기기 안전국 여기에 대해서 이제 봅니다. 자 의료기기 안전국은 다시 보면은 7개 국이 있는데 그 중에 한쪽 끄트머리 의료기기 안전국 거기 안전국에는 3개의 과가 있어요. 자 국장이 있으면 그 밑에 이제 과장이 있겠죠. 의료기기 정책과 의료기기 관리과, 의료기기 안전평가과 거의 이름에 따라 가지고 이게 내용들이 거의 비슷해요. 식약처의 7개 국 중에 의료기기 안전국이 있고 안전국 아래 3개의 이게 과가 있는데 얘네들이 하는 게 전부 다 기획 업무라든지 뭐 좀 브레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업무를 식약처의 그 소속의 의료기기 안전국에서 해요. 이 3개 과에서. 그리고 이제 심사 관련 업무들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쪽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에 하게 돼요. 우선 지금 보고 있는 게 큰 틀에서 식약처 7개 국 가운데 1개 우리가 해당되는 의료기기 안전국 가운데 3개의 과가 있는데 그 3개 과에 하는 일들은 좀 브레인 역할 이런 뭐 내용들이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정책과다. 그러면 정책에 관련되는 이런 것들을 뭐 정책을 주로 개발하고 막 그런 거예요. 법 뭐 이런 예를 들면 고시를 뭐 한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내용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정하고 개정하고 뭐 어떤 그런 좀 중요한 이런 브레인 이런 것들을 정책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3개 과 중에 또 관리하는 과. 뭐 예를 들면 광고, 사전 심의 뭐 이런 거에서부터 뭐 GMP 이런 개념, 품질 관리 이런 것도 뭐 전체적으로 내용을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는지 수립, 조정 뭐 내용들이 보면 다 뭐 이렇게 기획 업무 이런 걸로 보이죠, 그죠? 내용 제목 그대로예요. 관리하는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 있고 앞에는 정책과 관련, 정책 위반하는 쪽, 뭐 이런 거 관련되는 수립하는 쪽 이런 내용들이 의료기기 안전국에 있는 3개 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안전평가과 자 이거는 또 말 그대로 이게 뭐 부작용 뭐 이런 거든지 뭐 재평가 뭐 방사능 뭐 이런 관련 여러 가지 이런 평가하는 쪽에 그 대한 것도 하여튼 브레인 역할들을 하는 부분들이다. 자, 식약처 조직도 여태까지 배경 설명 좀 했죠. 처장, 식약처 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1개 관으로 있죠. 그렇죠? 기획조정관이 있고, 그 다음에 7개 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우리는 안전국의 이 3개 과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별로 그렇게 관계되는 부분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게는 이제 산하기관이에요. 왜요? 한번 읽어볼게요. 원래는 이제 87년 국립보건안전연구원에서 시작해서 2009년도 나는 우리가 사업을 1998년에 했으니까 거의 한 10년 정도는 식약처 뭐 허가받고 하는 건 전부 거기 가서 뭐 이제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오송으로 안 내려갔을 때 이쪽에 어디지 그 신촌 더 넘어 그 어디지 홍제동이라고 하는 그쪽에 이제 있을 때 그쪽에서 이제 주로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이게 통폐합이 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제 안전평가원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조직이 이제 확대 개편되면서 식약처의 심사 업무를 일로 넘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은 조직이 이렇게 보니까 헷갈리네. 도표가 여기 나온 이거 보는 거. 자, 봐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여기도 보면은 이제 식품위해평가부, 의약품심사부, 바이오생약심사부, 우리랑 관계없죠, 다. 그 다음에 의료기기심사부. 이게 이제 심사 업무가 이쪽을 넘어온 거예요. 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이제 청이었죠. 원으로 이제 확대 평가되면서 식약처 업무가 이제 일로 넘어와서 이 기관 자체가 식약처 소속으로 산하기관으로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의료 제품 연구 여기도 보면 다 의약품이에요. 물론 여기 이제 의료기기 연구과가 있긴 해서 독성 평가 이것도 물론 관계는 없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해당이 되는 쪽, 여러분들이 주로 해당이 많이 되는 쪽은 물론 뭐 법률적인 해석, 뭐 여러 가지 문의, 뭐 그런 거는 이제 안전식약처 그쪽에다가 아까 앞에 5개국 그 안전, 그러니까 이제 7개국 중에 안전 뭐지? 안전 이런 거 안전기기국? 의료기기 안전국, 의료기기 안전국. 자, 의료기기 안전국에 이 세계 과에서 도 여러분들이 뭐 문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브레인 역할을 하니까 잘 모르는 부분들은 이런 데 이제 문의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주로 심사와 관련되는 쪽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있는 이 5개 위에가 자, 이 심사 관련되는 이쪽에 의료기기 심사부 이름이 계속 의료기기 안전국은 식약처 본청에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산하에 있는 이쪽 중에 이제 심사부의 5개과 여기 요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이 5개과에서 하는 요거는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내용을 외우는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세하게 외우고 대체로 제목이 거의 다 커버를 해요. 심사 관련되는 과가 자 첨단 의료기기과다. 그러면 뭐 주로 첨단 관련되는 내용들에 대한 심사 부분이겠죠, 그죠? 전부 보면 뭐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에 관련되는 뭐 여러 가지 뭐 기준 규격 설정 운영 지원 뭐 자료 검토 임상 시험 전부 첨단 신개발 의료기기 뭐 전부 다 이제 새로운 뭐 이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심혈관 기기다. 그러면 요런 여기는 이제 좀 심혈관 관련되는 쪽인데 여기 한번 봐요. 심혈관이면은 이제 자 순환계 심장외과, 순환계 포함 심장외과, 호흡기과, 마취과, 방사선과, 영상의학과, 임상병리학과 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해요. 심혈관 기기과에 그 나머지는 다 앞에 제목 보면 심혈관 기기에 관련되는 글들이 다 있죠. 그다음에 정형재활기기과는 거의
이쪽 관련되는 글자로 다 되어 있어요, 내용을. 그 다음에 구강, 요게 좀 두 가지가 조금 헷갈리는데, 구강소화기기과, 자, 구강소화기기과 이름을 이렇게 놔놓고, 안과에 관련되는 기술문서 심사를 어디 해요? 이 구강소화기기과예요. 산부인과도 이쪽 구강소화기기과, 치과도 구강소화기기과. 좀 요런 제목에 따라 연관된 거 말고도 위에 줄에 있는 요거 여러분들이 잘 나중에 꼭 잘 외워요. 그 다음에 이제 체외 진단기기 말 그대로 이제 체외에서 하는 그런 진단들 해당되는 자 이렇게 5개 과가 넘어가 버려. 자,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의료기기 심사부 이 5개 과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기술 문서들에 대한 심사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이제 각 그 제품별로 품목별로 이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조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식품의약품 아까 이야기했죠. 6개의 큰 지방청을 이렇게 두고 있는데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내용이 요거 의료기기 제조, 수입, 품목류 및 품목의 신고, 수리 2등급 의료기기 제조, 수입, 품목류, 품목의 허가 2등급 의료기기 품목류, 품목의 제조, 수입 허가의 사전 검토 및 의료기기 제조, 수입 신고의 사전 검토,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에 대한 시설 조사, 수입업의 휴업, 폐업, 영업 재개 신고 수리, 제조업 수입업의 허가, 제조업소 수입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그 다음에 제조업자 수입업자에 대한 제조 품질관리 기준 심사, 시험용 의료기기 확인서 발급, 전시 목적 의료기기의 승인 및 사후관리, 의료기기 취급자에 대한 보고 명령 출입 검사 질문 수거, 의료기기 관계 관련 검사 명령, 횟수 폐기 그 밖에 처치 명령, 공포 명령 어쨌든 이렇게 이것만 보면은 사실 문구만 가지고는 이게 식약처 아까 그 안전국에서 하는 거랑 이쪽에 또 이름 또 헷갈린 의약품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의료기기 심사부에서 하는 거랑 또 이쪽에서 또 각 지방청에서 하는 업무랑 막 용어만 봐서는 사실 이거 외워가지고는 시험 나오면 하기가 되게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제 일을 많이 해보면 이 업무는 여기서 하는구나 저기서 하는구나 이게 파악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 있다라는 정도로 알고 시험 치기 전에는 뭐 그래도 많이 이렇게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조직들은 별로 뭐 중요치는 않은 거예요. 자, 의료기기 위원회 앞에서 우리 했잖아요. 이제 위원회를 이렇게 둔다라고. 그래서 위원회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임기 2년이고 뭐 위원장은 식약처장을 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의료기기 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기준 규격 분과위원회, 안전분과위원회, 의료기기 품질관리 분과위원회, 신개발 의료기기 분과위원회 이런 위원회들 내가 볼 때는 뭐 거의 여기서 뭐 회의가 막 터지게 해서 여기서 결정하는 것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뭐 또 들들이 세우는 것들도 있고 어쨌든 이런 여기는 주로 이제 뭐 교수들도 있고 각 의료기기 업체 사장들도 있고 해마다 이거 2년마다니까 이제 이거를 위원 보통은 이제 박사급 뭐 이런 사람들 회사에 있든지 뭐 정부 산하 기관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위원 이런 것도 위원 되면은 또 이걸 명함에 뭐 위원이라고 이력서 같은데
막 또 쓰고 막 그래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교수들은 이런 위원회 잘 들어가지도 않아요. 보면 이런 데 뭐 이런데 또 돌아다니 이런 거 명함 좋아하고 이런데 외부 활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데 가서 활동 많이 해요. 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의료기기 위원회가 이렇게 5개 분과별로 이렇게 있다는 정도만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당이 되는 지금 또 의료기기 안전정보원 이 시험 주관하고 하는 그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의료기기 정보기술지원센터가 3년 전에 3년 전인가? 약 3년 전에 이제 의료기기 안전정보원으로 변경되는데 주요 사업 내용 한 번만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걸 한번 읽어볼게요. 의료기기 기술 향상을 위한 국제 규격 연구, 국내외 정보의 수집, 분석 및 관리 등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 또는 기술 지원, 신개발 의료기기를 제품화하기 위한 임상시험 지원, 위험관리 등 품질관리 체계 및 허가, 신고 관련 정보에 대한 교육, 홍보 및 지원, 의료기기 관리를 선진화하기 위한 기준 규격의 국제화 등 지원, 의료기기 안전 관련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의료기기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 규명, 의료기기로 인한 부작용 및 의료기기 제조가 인정, 신고, 정보 등 의료기기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정보의 수집, 관리, 분석, 평가 및 제공, 식약처장이 위탁한 의료기기 인정, 신고 업무, 그 밖에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기 정보, 이거 보면은 뭐 도대체가 뭐 지방청이나 여기나 뭐 저쪽 본청이나 뭐 어디서 다 하는 것들이 뭐가 뭔지 막 헷갈리죠. 근데 좀 큰 틀에서 보면 좀 중요한 업무는 저거가 하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여기는 안전정보는 좀 변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여기 뭐 말은 뭐 그럴듯한데 자세히 보면 뭐 정보, 기술, 지원, 홍보, 뭐 지원이잖아요. 보면 연구, 조사 별 내용 없어요. 여기 보면 교육 어디 보면 있잖아요. 시험 치는 거 그런 거 이런 업무를 하는 곳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지금부터는 중요해요. 자,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또 정신 차리고 봐야 돼. 이거는 책만 좁게 보면은 잘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 15분 남았나요? 시간이 쫓기면서 안 할래요. 시간이 쫓기면서 하려니까 이게 뭐 꼭 몇 페이지까지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메시지 전달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하는 데까지 시간 될 때까지 할게요. 언제까지 또 뭐 끝내고 요 챕터 끝내고 요 문제까지 다 끝내고 하려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나도 맞추기도 어렵고. 자, 시험 기간. 자, 여러분들이 잘 들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허가를 뭐 이제 저 승인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일단 기술 문서라는 거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보면은 막 연구소에서 문서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통은 물건 다 개발해 놓고 그때부터 이제 막 문서 만들고 뭐 그 절차들 하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늦어지고 막 제품 새로 개발해야 될 수도 있고 막 그래야 돼요. 이게 이런 규정, 고시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거기에 맞는 거를 확인하면서 제품을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G랑 제품을 이렇게 이제 개발할 때는 제품을 개발하는 중에 문서가 다 나와요. 여기에 들어가는 문서들은 허가 이런 기술 문서들은 사실상 개발할 때 여러분들이 RA들이 문서를 작성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RA들이 작성할 수 있는 문서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연구소에서 나오는 문서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소에서 개발하는 가운데 이 온갖 문서들이 개발 과정에서 그래서 일을 잘하는 연구원들은 뭐 다국적 기업이 이렇게 큰 회사들이 근무한
그런 연구원들은 제품을 개발하면서 그게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문서를 계속 만들어요. 만들면서 문서를 만들다 보면은 그 문서라는 거는 이런 모든 앞에 이야기했던 뭐, 기계, 전기, 전자, 방사선 모든 여러 생물학적 이런 세이프티에 대한 그런 규정들을 다 만족시켜 가면서 개발을 하고 문서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문서를 다 만들고 나면 제품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에 다니는 여러분들이 또 주로 중소기업에 간다 그러면은 거기 있는 연구원들은 여전히 그렇게 할 능력이 안 돼요. 그 훈련도 안 받아서. 우리도 거의 지휘랑 하면서 그걸 제가 그렇게 배우게 됐는데 전부 다 제품 개발을 해놓고 그때부터 이제 허가 받는다고 문서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안 돼요. 이제 이 문서를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발 문서들이 많이 나와요. 그 개발 문서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허가 신청을 할 때는 이제 제품이 나온 다음에 앞에서 여러 가지 배웠던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시험을 아까 공통 규격도 있고 개별 규격도 있잖아요. 공통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공통 규격에 해당되는 그런 시험을 이게 전자파든 어떤 세이프티에 관련되는 이런 시험을 항목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자, 그런 시험을 시험 기관에 맡겨서 시험을 해요. 그 시험을 하고 그 시험 끝나고 이제 성적서가 나와요. 그것도 절차 얼마까지 이거를 시험소에 맡기면은 자기들이 너무 빨리 해줄 수도 없고 또 너무 늦게 해도 그 기관들은 서로 경쟁 관계고 또 민간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돼요. 자기들도 돈을 벌어야 되고 그게 시험을 맡겼는데 시험소에 다른 쪽에는 더 빨리 해주고 더 쉽게 해주는데 여기는 너무 까다롭더라. 이제 소문나면 그쪽으로 의뢰를 많이 안 하겠죠. 그러면은 다른 쪽에 또 가버리고 하니까 이제 이제 대충 다 정해져 있어요. 너무 빨리 해줘도 안 되고 너무 빨리 해주면 저기는 후루꾸한다. 너무 빨리 해주더라. 소문 나면은 또 시각회에서 2년마다 이렇게 또 지정할 때 잘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험소에 맡겼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시험 기관에 맡길지 이 시험 이거는 양산 제품을 맡기는 게 아니고 허가를 빨리 받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우리가 프로토타입 모급이라고 하죠. 요즘은 프린팅 기술, 3D 프린팅이나 이런 기술들이 다 좋아지고 해서 완제품으로 금형 몰드를 파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너무 늦어져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시제품을 만들어서 그 시제품을 몇 개, 이제 이것도 시험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이런 세이프티뿐만 아니라 또 전기 전자 쪽에 이제 전자파 시험을 한다. 그러면 그쪽은 기간은 좀 짧아요. 짧은데 일반 이쪽도 다른 성능에 대한 이런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시험을 진행하면 시험이 대표이사는 회사에서는 그냥 허가 빨리 받는 거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빨리 받아야 빨리 파니까. 여러분들의 역량은 그거에 얼만큼 허가를 빨리 받아내느냐 그게 역량이 있다 없다 그걸로 다 판가름이 나요. 아무리 능력 있고 해도 허가를 빨리 못 받아내면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험 기관에 맡길지 이런 시험 기관에 이제 한번 하게 되면 그 시험 기관이랑 쭉 하게 돼요. 계속. 그러면 그쪽 담당 직원들이랑 친하게 되고 그러면 그쪽에서 목업을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제품을 요걸 먼저 하도록 하고 요 제품 하는 중에 다른 걸 또 동시에 몇 개 만들어서 병행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 시험은 전자파는 좀 한 2주, 3주 하면 되니까 끝나고 바로 또 요 제품을 가지고 보통은 다 빠개고 재사용하기 어렵지만 그런 거를 이런 걸 조율을 잘 해서 시험 기관하고도 관계가 좋아야 되고 담당자하고도 관계가 좋아야 되고 하는 쪽을 한번 정해놓으면 쭉 계속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직장을 옮기더라도 그 담당자하고 관계가 맺어지면은 다른 직장 가면 다른 직장인 이미 그 시험 검사기관 다른 곳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인맥이 이미 또 바뀌어져서 불편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좀 다 파악을 이제 알고 자, 시험 검사 기관이 있고 기술 문서를 심사하는 기관이 또 있어요.
자, 식약처에 아까 이제 이 심사를 이제 하려면은 또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이게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4등급이냐. 3, 4등급은 이제 별도지만 2등급은 또 이게 식약처 본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있고 또 이런 또 산하 기관에서 허가를 받는 게 있어요. 산하기관이라는 것은 그 기술 문서를 심사하는 기관이에요. 그거랑 이 시험 기관은 달라요. 자, 앞에 있는 조직들은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식약처에서 이제 지정을 하는 건데 그 지정을 하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기술 문서를 심사를 하는, 그거는 기술 문서는 뭐다? 개발을 하면서 나오는, 그게 이제 우리가 다음 챕터 가서 쭉 다다음 챕터에서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게 이제 기술 문서 해가지고 집어넣는 거니까 그 기술 문서를 가지고 이제 심사를 요청할 때 허가해 주세요 하고 요청할 때 시험 성적서가 첨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제품을 개발을 완료를 하고 이거를 시험 기관에 맡겨서 이걸 이제 성적서가 나와요. 그 성적서를 첨부를 해가지고 기술 문서랑 합쳐가지고 이제 그게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맞는 그런 부서에다가 신청을 하는 건데 시험 기관, 이거 시험 기관이라는 거는 시험 검사 기관, 기술 문서 심사 기관이 아니에요. 시험 검사 기관은 지금 16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 모든 거를 다 여기에 맡기는 거는 아니고 품목이 정해져가 있어요. 이제 그게 여러 군데에 맡기는데 이런 품목군들은 여기 그러니까 복수로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쪽이 저쪽이 이렇게 좀 더 잘해준다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학교도 이제 치과재료 시험 같은 경우는 우리도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뭐 대학이 될 수도 있지만 지난번에 내 이야기할 때 생각 안 났던데 산업기술 시험은 여기는 이제 경쟁률 보니까 요새 여기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도 한번 지원해봐요. 여기 되게 뭐 유학 뭐 석박사생들이 지원을 엄청 많이 경쟁률도 엄청 세더라고요. 옛날에는 되게 쉽게 다들 우리는 그 위에 노땅들하고 다 지금은 다 먼티도 다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여기가 조직이 제일 큰 데거든요. 여기는 이제 또 GMP 그쪽 업무도 또 하고 기술 문서 심사 업무도 하고 이런 제품 시험 이 업무도 하고 이쪽이 옛날에는 이런데 다른 데 많이 안 줄 때는 여기서 거의 다 했었어요. 거의 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 많아지고 너무 이제 이렇게 막 조직들이 체계화되면서 이것도 그 중에 하나로 이렇게 됐지만 위에 있는 이쪽이 이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이 세 개가 거의 사실 다 했어요. 모든 그런 것들을 아주 옛날에는 기술문서 심사는 식약처에서 하고 시험은 다 여서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산업기술 시험은 여기에서 주로 다 하고 우리 의료기기들은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조직이 개편돼서 제품 여러분들이 개발하면은 이제 맡길 곳들이 이제 여러 군데로 이렇게 있는데 주로 뭐 의료 장비 여러분들이 배운 그런 쪽은 이 위에 이제 두세 개, 두 개. 산업기술 시험은 여기는 일이 막 넘쳐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면 너무 막 딜레이 많이 되고 오래 걸린다고 해서 막 글로 안 하고 다른 데로 맡기고 그리고 또 이제 민간 업체들도 있거든요. 여기 쭉 보면 이건 이제 뭐 늘 바뀌기는 하지만 민간 업체들에게 이렇게 또 맡기고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관리 심사기관 이거는 이제 또 뭐냐 앞에서 했던 GMP 제조업 허가를 받는 거죠. 물론 수입업도 마찬가지지만 제조업 허가 헷갈리죠 벌써 이제 조직이. 자 여러분들이 의료기기 각 품목별 허가를 받기 전에 내가 의료기기 사업을 하겠다라는 업체 전체에 대한 제조업 허가를 받는 그거 GMP 그거에 대한 허가 품질관리심사기관이다.
자, 이거에 대한 기관이 앞에 이야기했던 이 세 개 이쪽이랑 그다음에 이제 TUV 슈더 이쪽은 엄청나게 우리도 옛날에 일본에 판매하는 것 때문에 이쪽을 한번 허가를 받았는데 정말 이게 옛날에 제일 까다롭다고 했는 건데 품질관리심사기관은 그러니까 의료기기 이제 GMP에 해당이 되는 거는 요 5군데가 있어요.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되는 부분들은 요 5군데. 자, 앞에 부분에는 벌써 막 조직 앞에 설명했던 시각체 조직하고 막 심사하고 막 하는 게 헷갈리죠. 자, 시험 검사기관이에요. 시험 검사기관. 이거는 GMP, 품질관리, 제조 품질관리가 GMP잖아요. 제조 품질관리에 대한 규정이 GMP인데 이거에 대한 게 뭐다? 이 5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문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연구 개발하면은 기술 문서가 많이 나오는데 이 기술 문서를 가지고 시험 테스트한 막 빠개고 막 한 뭐 테스트한 그거 성적서랑 합쳐가지고 이 기술 문서랑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여기가 2등급 낮은 레벨의 2등급은 여기서 허가를 해줘요. 여기서 자기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식약처 아까 거기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상당히 많은 것들은 여기서 허가를 해줘요. 물론 얘네들이 식약처에 보고는 하지만 물론 점은 식약처에서 뭐 한 10일 걸려서 거기서 나오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여기 있어요. 그 마지막에 하는 거는 점만 받는 절차고 실제로는 얘네들이 웬만한 의료기기들은 얘네들이에요. 여기도 보면 또 앞에 이야기했던 산업기술시험은 또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또 화학융합시험연구원 여기 들어가 있죠. 여기 한국 SGS 지난번에 자익 아래 시험 그 관련해 가지고 교육기관 그 할 때 SGS 그것도 했잖아요. 자, 여기 의료기기 안전정보원 여러분들하고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 어떤 그러니까 2등급에 이제 1, 2등급에 이제 2등급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 이거는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에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한 데다가 하면 되는 거예요. 산업기술시험원에 해도 되고,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해도 되고, 자, 기술문서심사기관도 복수로 돼 있고, 자,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 이 GMP 허가받는 또 관리 심사받는 이쪽도 복수로 이렇게 있고, 또 각 제품별 시험 테스트하는 그것도 이렇게 복수로 있고, 자, 이거는 전부 다 국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국내 KFDA 우리나라 국내 허가에 관련되는 건데 해외는 또 따로 있어요. 또 따로 복잡하게. 자, 오늘 전체적인 숲을 보라고 했죠. 시간이 안 됐나 근데 지금 다 돼버린 것 같아요. 조금만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임상은 요거랑 좀 별개니까 여기까지만. 뭐 큰 틀에서 이해가 조금 됐죠. 좁게만 보면 막 이게 아니 뭐 제목이 뭐 기술 문서 심사기관은 뭐고 뭐 품질관리 심사기관은 또 뭐고 또 의료기기 시험 검사기관은 또 뭐고 막 또 이거랑 또 안전정보원이랑 또 이게 또 뭐지 이게 이거는 위원회 말고 또 앞쪽에 배운 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또 의료기기 심사부의 5개과는 또 뭐고 또 다시 식약처의 식약처의 7개 국 가운데 의료기기 안전국 3개 과에서 하는 거는 뭐고 막 이게 이제 막 헷갈리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큰 숲을 자 식약처 조직도가 식약처가 있는데 식약처의 의료기기는 되게 작은 부분이다. 7개 국 중에 겨우 1개고 화장품, 식품, 뭐 바이오, 뭐 신약, 뭐 이제 여러 가지 다 이런 것들이 농축수산물까지
가운데 의료기기는 안전국에서 주로 중요한 뭐 기획, 뭐 이런 법안 같은 거 이런 고시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안전국이 있는데 안전국에는 이런 세 개, 다섯 개의 정말 나도 의료기기 안전국에는 의료기기 정책과 의료기기 관리과, 의료기기 안전평가과 이렇게 세 개, 안전국에는 세 개 과가 있고 다시 예, 그다음에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이 산하기관으로 있는데 이 산하기관에는 의료기기 심사부가 있어서 여기에 다섯 개 과에서 여러분들이 심사 업무를 의뢰를 하게 되는데 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바깥으로 빼내놨다. 바깥으로 빼내놨는데 그게 뭐냐? 기술문서 심사기관이다. 그게 기술문서 심사기관은 여기에 7개가 이렇게 있다. 기술문서를 이걸 심사하는 게 결국 허가를 해주는 건데 얘네들이 하고는 결국은 또 식약처 갔다가 거기서 정이 발급이 돼요. 근데 기술문서 넣을 때 또 제품에 대해서 안정성, 세이프티 이런 테스트를 다 해야 되니까 그거는 시험하는 기관은 또 따로 식약처에서 이렇게 16개를 정해놨다. 그리고 의료기기를 팔고 이제 하려면 제조업 허가를 해야 되는데 제조 품질 관리법 이제 좀 허가도 받고 초기에 받고 또 계속 이제 3년마다가 또 정기도 있고 또 뭐 수시 심사도 있고 그거를 받는 기관은 또 GMP 쪽에는 또 이렇게 6개 기관이 또 정해져 있다. 이 전체는 국내 KFDA, 국내에 허가받는 거에 해당이 된다. 오늘 이 정도로 해요. 지금 시간 좀 지나버렸네요. 자, 요 다음 수업이 어차피 내 수업이잖아요, 또. 그래서, 물론 다른 수업이 있는 친구들. 진짜 재미없죠? 이거 지금 계속 이런 식이에요, 이게.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가르치면 되지만 여러분들은 시험 치려면 나중에 나보다 더 해야 되잖아요. 이거 전부 다 외워야 되잖아요. 몇 년도에 뭐 법이 뭐 어떻게 개정이 되었고 나는 그렇게까지 외울 필요 없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까지 다 외워야 되니까 더 힘들죠. 이게 얼마나 이제 재미없는 과목이겠어요. 내가 다음에는 2개 학과에 여러분들 후배들을 위해서는 2개 학기에 걸쳐서 하도록 그래 할게요. 한 학기에 이거를 한다는 건 사실상 뭐 말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따로 어차피 공부할 거니까 내가 한 학기 동안에 이렇게 좀 큰 틀에서 이렇게 도와준다 이런 개념으로만 이해하세요. 이거를 뭐 한 학기에 해가지고 시험을 합격하고 뭐 한 학기 이거 수업 해가지고 공무원 시험 합격시키는 개념인데 그거는 사실상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하게 막 외우고 이것보다는 지금 외워봐야 이걸 어떻게 아무리 천재인들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큰 틀에서 이렇게 이해하고 또 경험이 쌓이면은 사실 쉬워요. 나처럼 이제 만 20여 년 하면은 이 업무는 저 업무고 막 이렇게 연결고리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요 정도 얘기한 것만 해도 막 그냥 뭐 이렇게 짜증스러워 지금 드랍할 수 없나 막 이런 생각 드는 학생이 있죠. 어쨌든 이런 정도로 그냥 이해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다음 시간에 또 3번 이하에서는 아주 재밌는 수업 하니까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자 닫을게요. 잠깐 파일 안 보내줬네. 파일 다음 시간에 보내줄게. 나가버린 사람이 있네. 다음 시간에 보낼게요.